RC 회로의 임피던스를 회로를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RC 회로의 임피던스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복소수 형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과 C 캐패시터와 저항을 직렬로 연결시켜서 측정하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검토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과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면 그리고 인가되는 전압,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이와 같은 그 회로의 임피던스는 그 실수 측의 그 복수 평면에서 살펴보면 실수 측의 저항, 허수 측의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 혹은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그 용량성 리액턴스가 90도로 이렇게 의상차가 생기고 그거의 페이지압이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즉 임피던스는 실수 측의 저항과 마이너스 J 2파이 FC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혹은 R 더하기 J XC 되겠죠. 그래서 그 임피던스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크기는 페이지압이니까 크기는 R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위상차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Z분의 R이죠. 그래서 세타는 전압과 전류 위상차로 해서 R분의 XC XC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탄젠트 오메가 CR분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 복소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압과 전류 위상차 세타는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의 오메가 CR분의 1 또 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R이고 XC면 이게 세타가 되니까 그래서 임피던스고 코사인 세타는 바로 Z분의 R이지 R이 되니까 세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따라서 임피던스는 코사인 세타분의 R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첫 번째는 입력되는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게 되면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을 알아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알게 되면 저항을 코사인 세타로 해서 그 위상으로 계산을 해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은 이와 같은 RC 직렬 회로에서 10V 진폭을 갖는 1kHz 파형을 인가를 해서 0.033 마이크로페라스의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고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해서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하고 저항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I를 계산을 하면 채널 1과 채널 2에서 빼게 되면 이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 VC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C를 여기서 구한 전류를 나눠주게 되면 바로 이것이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저항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를 제곱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오실로스코프 채널을 이용해서 채널 2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류의 위상과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채널 1에서 채널 2를 빼게 되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그래서 R과 XC를 우리가 측정한 값에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인가되는 전압이 우리가 전체 전압 V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면서 바로 전류와 동유상이기 때문에 그 인가되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의 그 전체 전류의 위상차 세타를 알게 되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분의 R을 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실험을. 네, 여기서는 RC 직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를 실험으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는 10V 1kHz의 파형이 인가가 되면 콘덴서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채널 1은 입력되는 전압을 측정을 하고 채널 2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실험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1.985k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이 저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 1과 채널 2에 걸린 전압을 빼주게 되면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 구한 전류를 나눠주게 되면 콘덴서의 용량성 리액턴스, 즉 XC 값을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항 값을 알고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 XC 값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임피던스 임피던스는 리액턴스와 저항 값의 페이즈 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인가되는 전압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전압과 전류는 RC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서가는데, 이때는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C, 즉 저항과 리액턴스를 알게 되면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코사인 세타분의 R이 되기 때문에 R 나누기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액턴스하고 저항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또한 임피던스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콘덴서를 각각 우리가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처음에는 0.033 마이크로페럿을 우리가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이 끝난 다음에는 또 0.1 마이크로페럿을 연결을 해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가되는 그 신호발생기에서 들어오는 10V 1kHz 파형이 채널1을 통해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오면 0.033 마이크로페럿과 그리고 2kΩ 저항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신호 발생기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입력되는 전압은 1kHz 10V의 파형이 입력이 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파형이 노란색 파형이 지금 확대해서 보면 노란색 파형은 채널 1 전체 인가되는 전압이 되겠고, 하늘색 파형이 채널 2, 즉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면서 위상으로는 전류와 동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이 전압은 채널 안에서 채널 2를 뺀 그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위상적으로 전류가 전압보다 지금 앞서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RC 직렬 회로에서는 세타만큼 전류가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축을 좀 축소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앞서가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접지에서 보면 전류가 상승이 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란색 채널 안에 전압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류가 RC 회로에서는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전압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저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채널 안 인가되는 전압을 먼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10.1V, 현재 10.1V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첨도관 전압으로.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4V가 되겠습니다. 4V. 2kΩ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4V가 되겠습니다. 현재 콘덴서 값은 0.033 마이크로패럿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스 버튼, 즉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9.44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앞에서 구한 전류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리액턴스 XC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R값과 XC를 여기서 계산을 해서 루트 R 제곱 플러스 XC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바로 임피던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콘덴서 값을 우리가 다시 0.033에서 0.1 마이크로패럿으로 바꾸어서 했을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즉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나 작아지나, 우리가 XC는 2파이 FC분의 1이죠. 그래서 0.033보다 0.1은 대략 한 3배 정도가 크기 때문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콘덴서 값의 크기에 반비례하죠. XC는 2파이 FC분의 1이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XC 곱하기 I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더 작아지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방금 0.033 마이크로패러드 콘덴서 값을 0.1 마이크로패러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신호는 0.1 마이크로패러드를 거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2kΩ 저항을 거쳐서 페이로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신호는 마찬가지로 1kHz 10V가 되겠습니다. 1kHz 10V가 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을 먼저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입력 전압, 그리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접지선은 스코프의 중앙이 되겠고, 하늘색 파형이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면서 전류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C 직렬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늘색 파형이 전류 파형이고, 이어서 인가되는 전압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상 차만큼, 이 시간차만큼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은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매저 버튼을 누르고 채널1을 측정을 해보면 지금 인가되는 전압은 10.1V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7.6V가 되겠습니다. 7.6V가 되겠습니다. 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7.6V. 그리고 채널 1 빼기 채널 2, 즉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6.40V. 6.40V. 그래서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 7.6V를 7.6V에서 7.6V를 저항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전류값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전류값으로 6.40V 이것으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바로 그 캐패시티브 리액턴스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과 XC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여기서 임피던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 보면 우리가 앞에서 0.033 마이크로패럿인 경우에는 9.44V가 걸려 있는데 0.1 마이크로패럿으로 콘덴서 값을 3배 정도로 올렸더니 6.40V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XC는 그 용량성 리액턴스 값은 바로 2파이 FC분의 1, 즉 용량성 리액턴스 XC 값은 주파수와 콘덴서 값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콘덴서 값이 더 커지게 되면 XC 값은 작아지고, 따라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파수를 고정시켰을 때 콘덴서 값을 더 크게 하면 XC 값은 작아지고, 따라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함께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R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실험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실험한 직렬 RC 회로의 측정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33 마이크로패럿 캐패시터를 사용하고 저항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입력 전압이 10.1V가 되겠고, 인가됐을 때 저항 양단에는 4V 전압이 측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 값을 우리가 저항값 그 1.985kΩ이 사용이 되는데 2kΩ이 아니고,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대략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2mA 정도가 흘렀습니다. 따라서 이 2mA를 가지고 코일 양단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측정을 했고, 이것을 전류를 나눠주게 되면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k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값 R을 알고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페이저 임피던스 페이저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는 5.10kΩ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또 오음의 법칙, 즉 입력에 인가되는 전체 전류와 인가되는 전압, 여기서는 10V가 되겠죠. 이것으로 나눠주게 되면 5.202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2.01 나누기 10.1 하게 되면 5.02 kΩ, 이것이 회로 전체 임피던스가 되고, 우리가 페이저식에서 실험을 통해서 구한 거와 약 0.1 kΩ 정도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0.008. 여기서 이 오차는 뭐 측정 오차나 그러니까 소자에 대한 오차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콘덴서 값을 우리가 0.034에서 0.09, 약 0.1 마이크로패럿이죠. 3배 정도의 크기로 변경을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7.6V가 되겠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6.4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3.83mA가 되어서 우리가 리액턴스를 계산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XC의 크기는 2파이 FC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콘덴서 용량이 더 커지면, 이게 XC가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임피던스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이니까 저항이 커진다 하더라도 XC만큼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피던스는 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C 값이 커지면
XC가 작아지고, 왜냐면 그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2파이 FC분의 1, 즉 캐패시턴스의 값과 반비례하게 되게 있습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값을 더 큰 거로 바꿨을 때는 임피던스도 2.59kΩ으로 작아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우리가 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입력 전류와 전압을 통해서 구한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대략 우리가 페이저 방식으로 구한 것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0.034, 0.09 각각 캐패시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XC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했고, 따라서 그 용량성 리액턴스를 알고 저항값을 알게 되면 R을 알고 XC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세타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도 물론 이제 알고, 그래서 아크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가 되죠. 탄젠트 R분의 XC, 혹은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C가 되니까 이 값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값을 입력을 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위상각, 그 전압과 그 임피던스와 저항, 그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 간의 그 위상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이 되죠. 그리고 전류는 현재 여기에 있게 되겠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이렇게 페이지업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전체 전압이 전체 전류보다 세타만큼 늦게 가는 거죠. 늦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우리가 Z는 코사인 세타분의 R, 이 공식에 의해서도 똑같이 임피던스를 구해보니까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콘덴서가 0.034 마이크로페라칠 때 우리가 그 페이저 방식으로 구한 것은 5.1K, 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5.1K 같은 값이고, 콘덴서를 0.09 마이크로페라스로 올렸을 때는 2.59K, 2.60K 거의 유사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RC 직렬 회로에서의 그 임피던스를 실험을 통해서